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패가 전입가경으로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녹을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 정당이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민생은 저버린 채 오직 재판에 계류 중인 당대표의 구명을 위해서 나라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급기야 장외투쟁까지 선언하면서 나라를 혼란으로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사항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격분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자유헌정 포럼 우리는 김영균 대표, 심규철 사무총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녹을 먹는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처럼 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또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부에 대한 희망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대표님, 네. 도대체 민주당은 재판에 계류 중인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재판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건 이제 결국은 억지 주장인데요. 현재 이재명 대표가 4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1개의 죄목으로 재판 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과 관련된 그 연루된 사람들이 6명이 이미 사망했어요. 그 사망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그런 아주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억지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부터 경기지사까지 비서실장을 해왔던 전형수 씨의 말에 비하면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서에서도 대표님 이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측근들을 더 이상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고 요구했거든요. 네. 그 의미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데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겠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받았던 지금 검찰의 구형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선고가 제일 임박한 것이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이것은 다 2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데 다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그 죄목이죠. 지금 11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고 검찰이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요구 문제 하나하고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토교통부에 압력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종사형을 해줬다. 또 개발이 되도록 자기가 허가했다는 뭐 이런 건데 제가 알아보니까 특히 백현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자연 보전 지역인데 용적률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좋은 주거 지역으로 이재명이 허가를 했어요. 아니 설사 국토교통부에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이종 주거지 정도로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최고의 혜택을 줬습니다. 최고의 혜택을. 이걸 뭐 국토부에 압력이 있어서 했다고 이건 세상로가 내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맞습니다. 해명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문제는 거짓말을 해도 조금 너무 정도껏 해야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호주까지 같이 가가지고 골프도 같이 치고 그것도 뭐 수백 명 같이 간 것도 아니고 몇 명이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여러 날 어울린 건데 그런 사람을 기억 못할 정도 되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은 기억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입니다. 자기가 치매 환자도 아니야. 치매 환자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건데 치매 환자에게 정치 맡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정교사 역시 이제 11월 25일 날 선고 예정돼 있고 징역 3년이 구형돼 있습니다. 증인 나올 분에게 문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회유한 흔적이 역력한데 여기 대해서는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또 제대로 된 판단을 전 내리시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11월 15일이 선거 공판이죠? 예, 그 선거법 위반 홍보 공판이고 25일이 이제 위증조사 선거 공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장애투쟁까지 선언하는 것은 오늘 11월 11일에 있을 선거 공판이 유죄 판결이 내릴 것이라는 그러한 불안감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선거법은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은 민주당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날아갈 뿐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번 대선 때 받은 국고보조금 430몇 억을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당 전체가 지금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사건인데, 물론 뭐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항소를 당연히 하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항소를 하더라도 1심만큼 그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1심은 지금 뭐 올해는 한 2년 이상 재판을 해왔습니다만은, 2심은 뭐 제가 보기에는 하기에 따라서 6개월 안에도 1심 선고될 수 있고, 대법원도 뭐 결심하기에 따라서는 뭐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1심 선고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애투쟁까지 저렇게 선언하고 나오는 것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규탄을 빙자해서 지금 장애투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죠. 예. 이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 이건 이미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아주 이잡듯 샅샅이 파헤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뭐 다 아시듯이 그 이제 민간 법률 전문가를 또 포함시킨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검찰이 정권이 눈치만 보는 그런 편향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 만든 기구인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상당히 저는 좀 객관성이 있고 공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주가 조작을 자기 회장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장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았던 그런 그 합병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그걸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고민하는 하다가 무리하게 기소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망신을 당하고 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수사심의위원회가 볼 때 김건희 여사는 절제 주가 조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미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고 또 탈탈 털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특정 기간을 놓고 본다면 이익을 본 게 있지만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4천여만 원 손해봤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이것은 뭐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가, 주가 조작에 본인이 직접 뭘 알고서 고의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걸 무리하게 지금 기소를 하라고 요구하는 건데, 그럼 뭐 검사가 무죄마저 각오하고 이렇게 기소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검찰 나름대로의 고민이 담긴 뭐 그런 결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법을 다루고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가 하는 모든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작이라고 나서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자유헌정포럼 TV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국회에서 자행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차원에서 장악하고 있는 그 상임위원회나 또 본회의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국회의원의 토론권이나 답변권 또 증인들의 토론권, 답변권, 반론권 이런 것을 전부 봉쇄해가지고 깔아뭉개는 그런 회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변칙적으로 진행이 되고 국감이 또 변칙적으로 진행이 되고 회의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거나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또 안건이나 예산의 심의를 불법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결국 그 정당 전체가 하나의 불법적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정당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정당이 해산하도록 헌법 제8조 제4항이 정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절차를 우리 국민들이 면밀히 관찰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불법과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횡포 등을 갖다 잘 관찰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가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 명령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3명이 결연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그 헌법재판소는 원래 헌법에 정하기를 9명의 재판관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또 장관급의 그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10명의 장관급 공무원이 현재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헌법 규정입니다. 10명 같으면 우리 건국 초기에 정부 전체의 그 장관 숫자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굉장한 기구입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제111조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해서 9명의 재판관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결혼이 된 그 3명의 재판관은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 주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이 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정원 9명하고 또 의결 정족수 6명하고 이것이 이제 헌법의 골간인데 헌법재판소법 그 하나 밑에 있는 헌법재판소 제23조를 보면 심판정족수라 하는 걸 법에 정해 있어요. 이건 헌법 밑에 있는 법입니다. 거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려면 7명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법 23조가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3명의 재판관이 흠결이 있기 때문에 6명의 재판관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3명이 빠지니까 6명인데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보면 7명이 있어야 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까? 이진숙 씨가 낸 거기에 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요? 9명 전원 합의로 그렇다. 이게 헌법재판소법에는
정한 것이 정원 9명하고 의결 정족수 6명 이외에는 없는데 심판 정족수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법이 정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안 된다. 헌법에 위반된다. 왜 그런 거 아니? 국민은 재판 청구권이 있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만일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을 계속 저지하고 방해하는 경우에는 6명의 재판관을 가지고 이 헌법재판소법 23조가 정하는 정족수를 맞출 수가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법 23조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관 6명만 모이면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꼭 뭐 6명이 아니고 과반수만 하면 9명 중에 과반수가 되면 5명만 있어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일반적인 결정은 재판관, 그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4명만 찬성을 하면 탄핵 소추 기각까지 우선은 탄핵 소추에 대한 각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각까지도 현재 6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5명이 찬성하더라도 탄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탄핵 재판과 또 그 탄핵 결정 모든 것을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심리를 하고 그리고 특히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직무정지를 시켜서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취임한 지 이틀 된 사람을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조속한 시일 내에 각하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검사 몇 분을 갖다 지금 탄핵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 그 소추의 부당성을 생각해서 각하 또는 기각시킬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외신에서도 맞아. 대한민국은 2년 분쟁으로 내란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까지 평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혼란은 종지부를 찍게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신봉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고의 본원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만이 이 혼란을 이 시점에서는 잠재울 수가 있다고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법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사법부에 대한 관심, 특별히 11월 15일 재판과 11월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재판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선에서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법부의 재판관들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또 정치권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영향을 받고 또 그렇게 좀 뭐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 중에서는 자기 대법관까지의 그 자기의 그 법관으로서의 그 길을 놓고 가급적 정치권에 좀 비위를 안 건드리려는 오히려 정치권의 환심을 사려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가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다. 정말 내가 오늘 판사를 그만두더라도 내가 맡은다 사건 내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법관으로서의 그 재판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대부분의 법관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좀 믿습니다. 그러나 일부 또 그렇지 않게 보이는 면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염려를 하는 건데, 이번 11월 달의 선고에 대해서는 다들 뭐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도 또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믿으면서 정말 우리 사법부는 그래도 살아있다 이렇게 좀 국민들께서 칭찬을 보내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국가 형편을 보면요, 국민들이 흔히 대통령하고 국회만 정치를 하고 사법부는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중요한 범죄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왕이 직접 나와서 국문을 합니다. 궁중에서. 그만큼 그렇죠. 사법작용 자체가 중요한 정치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라고 해서 나는 국가하고 관계없이 나라에 흥하든 망하든 내 맘대로 재판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완전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해가지고 이 국가가 제대로 관리되고 국가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해줘야지, 그것이 용기 있는 법관의 태도고 용기 있는 지도자의 태도고 용기 있는 오늘날 우리 국민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네. 사법부의 국민이 원하는 바는 사법부 상징인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천칭과 같습니다. 천칭은 수평입니다. 누차 우리가 사법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정과 정의대로 디케가 들고 있는 천칭의 수평을 더 이상 가감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사법부의 모든 판사분들이 정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이러한 사명감으로 판결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